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100년 전 오늘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날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외침이 컸습니다. 흔히 역사는 기록이면서 기억이라고 합니다. 잊지 말고 오늘의 살아있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일 텐데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돌아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먼저 김주영 교수님, 네. 대한민국에서 3.1운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국호,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우리가 3.1운동 그러지만은 정확한 명칭은 당시에는 3.1 독립선언이었죠. 그래서 3.1 독립선언 이후에 그 4월 11일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임시정부에서 국무회의 기록에 정확하게 3.1 독립선언. 그래서 1920년부터 3.1 독립선언 기념일이 국경절로 다 지정이 돼서 우리한테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100년은 3.1운동의 적장자로서 명확한 유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재호 지부장님, 그 오늘의 대한민국 그렇게 보면은 그저 얻어진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투쟁과 희생과 그리고 저항이 있었을 거라는 것. 그렇게 그렇습니다.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시점에서 어떤 근대적 국민국가 어떤 공화제에 대한 이념들이 모아지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방 이후에 오히려 퇴보한 측면이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유월항쟁이나 아니면 촛불 이런 항쟁의 이념으로 이것들이 모아져 왔는데 이런 거족적인 운동들이 지금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과연 3.1운동 정신이 우리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친일 잔재 청산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도 좀 유감입니다. 네,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바로 그 저항과 희생 그리고 투쟁의 상징이 3.1운동이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그래서 바로 3.1운동의 정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김웅진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정말로 불쌍하고 무지몽매한 약소민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무지몽매한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3.1운동 자체는 실패한 운동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운동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이었고 만세운동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당시에 거대한 흐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대표적으로 군산의 그 3.5 만세운동을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3.5 만세운동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예,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강이나면서 맨 먼저 일어난 만세운동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동학이 일어난 정말로 피 묻은 현장입니다. 그러한 동학 후손들이 또다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한강이 나면서 맨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 군산의 3.5 만세운동 길이길이 드높여야 할 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일단 군산에서 3.5 만세운동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전국에서 최초의 초등학생 거사라는 오수도 만세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주 지역에서도 보면 신흥고등학교 그리고 기전여자학교 학생들이 앞장선 또 그 만세운동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전라북도가 보면 그때 당시 주도는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결코 전국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셨던 그 군산 그 3.1운동 그 거사는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김병수라는 학생이 옵니다. 그 김병수는 군산의 영명학교 출신이고 그 당시 세브란스 재학생이었죠. 그래서 이갑성이라는 분이 독립선언서 한 200매를 김병수한테 주면서 전국적으로 12명을 파견할 때 바로 전라북도는 군산 영명학교 출신의 김병수를 파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계획적이었고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된 거사였습니다.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영기 열사가 있지만은 문영기 열사도 갑자기 1919년 4월 항쟁에 뛰어든 게 아니라 준비를 해왔고 문영기 열사 같은 경우는 일본 경찰한테 자상을 많이 입습니다. 팔. 그래서 신문에는 외국 신문에는 문영기 열사가 심지어는 여성으로 둔갑될 정도로다. 그만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저번에 우리 주명준 교수님께서는 네. 문용기 열사를 말씀을 하실 때 네. 유관순 여사의 상징성보다도 오히려 더 부각돼야 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타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시큰둥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방금 김 교수가 말씀을 하셨듯이 문용기 열사는 4.4 만세운동을 주도한 분입니다. 맨 앞장서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한 뒤에 문용기 열사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천여 명의 민중을 선도를 하고서 만세를 부르러 나갈 때에 일본 경찰이 팔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오른팔 자르니까 태극기를 다시 왼팔로 집어서 또 했더니 그 팔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문용기 열사가 돌아가시고 마는데 유관순 열사는 아무리 우리가 칭송을 할지라도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유관순 열사는 칭송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문용기 열사의 경우는 시골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먼 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전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지 않는데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저지 부장님, 그 군산 당시 그 3.5 만세 운동을 할 때 보니까 군산시 그때는 군이었겠죠. 그 인구가 한 11,000명 정도, 그 중에 한 6,000명 정도가 일본인이고 오히려 국민은 오히려 한 5,000명 정도로 더 적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졌고 그리고 신흥고등학교하고 신학교죠 정확히는 그리고 기전 여자학교 여기 만세운동도 보니까 당시 일제가 미리 앞서서 휴교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또 만세운동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런 어떤 저항, 투쟁심의 그 발로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은 당시가 무단통치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1910년대가.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경제적인 뭐 휴사령이든 공업령이든 광업령이든 토지조사 사업이든 민중들의 어떤 고난의 삶이 끊임없이 지속됐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만세운동이라는 것이 1910년대 그 이전 국채보상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운동이 독립운동이 뚜렷한 방향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자강론, 뭐 계몽론, 그다음에 해의, 독립기지, 건설론 이런 것들이 유교론과 그다음에 독립전쟁론 이런 것으로 어떤 것으로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 와중에서 3.1 만세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유교론의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파리 강화유교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유교론은 함정은 있죠. 물론 일선의 민족 자결주의가 분명히 영미에 의한 세계 재편, 1차 대전 후 그다음 패전국 후 식민지를 가지고 논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자 그런 심정으로 그 유교 독립론을 지지 엄호해 준 거예요. 만세로. 저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런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도 한번 독립을 해보자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는가. 예, 저는 실제로 28살 때에 기전 80년사를 쓰면서 기전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임영신 여사 중앙대학교를 장설하신 분입니다. 서울의 병원으로 찾아가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기전학교 출신의 13인 중에 하나인 김신희 할머니를 그 다음에 서울에서 만났고 또 김공순 할머니를 제주도에까지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흥학교에 만세운동을 주도한 분이 있어요. 서문교회의 최종삼 장로를 그때 역시 만났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통적인 거 딱 하나입니다. 만세를 부르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줄 알았대요. 그건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학교 신흥 학생들을 갖다가 휴교령을 내려버려서 가게 했지만 가지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만세를 불러서.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겁니까? 우리가 독립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그래서 불렀던 겁니다. 이 전라북도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약간은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현창할 때 독립유공자라고 그럽니다. 예. 약 한 15,000명의 독립유공자분이 계신데 그중에 최고 우리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대한민국장이 전라북도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만해 한용운, 뭐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뭐 등등 있지만은 전라북도는 충청남도와 못지않은 오히려 더 강하게 독립선언과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오히려 국가에서는 전라북도에 대해서 홀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역사만 따지고 본다면 사실 그 동학 농민혁명 운동에서 그다음에 3.1 운동을 거쳐서 4.19 그리고 뭐 최근에 그 60항쟁 그리고 촛불까지 이어진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요한 고비마다 전라북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해도 예. 그러니까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학살이라는 제노사이드. 근데 그 학살에 시간이 1894년, 95년인데 3.1 운동이 19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여 년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학살의 트라우마를 벗어난 지역, 이게 전라북도죠. 만약에 문영기 열사를 잠깐만 얘기하지만은 전라북도에서 학살당한 그 3.1 운동 당시에 그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흔히 역사의 주인이 기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25년 전에 자기 아버지, 뭐 할아버지가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그것을 뚫고 독립선언에 동참했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년 전에 동학혁명에 참가한 후손들이 3.1 운동에 참가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도 옳지만은 아닙니다. 동학 농민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3.1 운동에 참가를 했어요. 제가 조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통학혁명에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한 20년 후에 또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만세운동에 참가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전라북 도민들의 구국정신입니다. 정말 그 우리가 자부하고 자랑해야 할 역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제대로 그분들을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또 그 역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럼 냉정하게 우리 전라북도가 어쨌든 만세운동만 따져보면 어느 지역보다도 앞섰고 더 치열하게 진행됐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현재 제대로 기리고 있고 그 계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는 기록이고 기억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되고 평가되고 그리고 기록되고 그 기념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할까요? 예, 전라북도는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약 2달간 정말 치열하게 독립선언 만세 현장이 있었고요.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전라북도가 100년 전의 기억을 다시 소환해서 제대로 기념하고 있는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독립운동사 정리한 책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각 시도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3.1 독립선언 만세길 조성. 그러니까 전라북도인들과 함께하는 100년 전의 기억들을 지금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들이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에 전라북도가 14개 군이라면은 만세길을 갖다가 각 도마다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전주부터 시작해서 익산, 군산, 뭐 임실, 남원 다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정리한 작업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 걸 탓할 것이 아니라 올해가 3.1 독립선언 100년이니 전라북도에서는 3.1 독립선언 100년을 즈음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원년으로 삼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지만 앞으로 또 시간이 더 지나면 더 기록하기도 힘들고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만큼 평가하기도 힘들어지는 것이 또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는 지난 사실을 공부를 해서
보다 살기 좋은 오늘을 건설하고 그리고 또 보다 살기 좋은 미래를 후손에게 남겨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 3.1운동에 옥고를 치른 분들의 재판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다는 아니지만 많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출신들의 독립투사들의 그 재판 기록을 우리 김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라북도 그리고 14개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역사 교육 현장에 배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김재호 지부장님 말씀대로 문용기가 누구냐? 라고 하면은 익산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거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이런 아쉬움 내지는 뭐랄까요 좀 참담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 변절하고 회절하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배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전라북도에서는 상대적으로 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지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많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실제 한국 사회가 아직도 그분들의 후손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후학들 어떻게 보면 도제식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아직도 한국사회 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힘도 아직도 막강하고요. 그냥 그런 것들을 뚫고 우리가 어떤 3.1 독립정신을 구해나가고 역사 정의를 실현해 나간다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대한민국을 해방 이후 그동안 누적된 모든 모순을 다 바꾸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 보니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지역 그걸 떠나서 내 고장의 그 인물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긴 한데 또 반대로 따져보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라는 인촌 김성수 선생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그 전라북도 유난히 그 친일 문학가에 대한 어떤 평가가 많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또 한번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전북도 뭐 타 도나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 상황은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지역 인물론, 그다음에 공과론, 무게르제죠. 상황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청산해야 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물타기예요, 전략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심지어는 뭐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 일제시대 때 그 사람한테 뭐 고무신 하나 안 얻으신 사람이 어디 있냐. 쌀 한 뒷박 안 얻어먹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것은 역사를 형해화하거든요. 우리 본질은 팩트 속에서 이 사람이 했냐 안 했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이랬을 것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역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변명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읍에 가면 서정주 문학관이 있죠. 미당 문학관이 고창이요. 죄송합니다. 고창에 있고요. 군산에 가면 또 채만식 문학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친일 문학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어떤 기념 사업을 하고 조명을 해주는데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 지역의 영웅들이죠. 역사적인 영웅들.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그 대조적으로 극단적으로 지금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100년이라고 그러지만은 전라북도의 주요 인물 중에 예를 들어서 백정재 의사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짧은 생활을 마감했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백범 김구 같은 경우가 바로 일본 가서 삼위사를 모셔와라 해서 백범은 당시에 기억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고향인 전라북도조차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예컨대 지금 친일 논란이란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친일은 친일이고 정확한 표현은 부일이죠. 일본한테 붙어서 살아갔던 사람들. 더 정확하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 하나 가지고도 히트하면은 오래 갑니다. 예술가나 문학가는 그 한 편의 노래, 한 편의 시, 한 편의 소설이 자신의 일생을 좌우하는데 어쩔 수 없다. 아까 방금 김재호 지부장님 말씀했잖아. 나는 그때는 어쩔 수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으면은 백정기 의사가 20년 가까이 독립운동, 정말로 정화함에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의 회고록을 보면은 끼니를 걱정하는 게 매일매일 굶는 게 다반사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 미지수지 않습니까? 그 독립운동의 미지수를 뚫고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선각자고 그 선각자들이 독립운동가인데 그 사람들을 현창하는 데는 소홀하고 문학작품이 뛰어나다. 이거는 중국의 예를 보면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 철저하게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독립선언 100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지금 답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문화예술 언론인들의 어떤 그런 친일 행위는 이게 국지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 국민들을 그러한 한국 신민화 만드는데 앞장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대상이. 그래서 그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청산이란 말을 많이 하고 우리 역사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청산의 역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일 논란이라고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친일 사실을 가진 과거를 가진 이런 역사들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를까요? 청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나름 성과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주는 의미에서 그대로 두고 그 역사적 사실 이런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병기해서 교훈으로 교육 자료로 삼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 기념관이라는 이런 뭐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는 게 옳은 방향인지 어떤 것이 답일까요? 이게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결론인 것 같아요. 그 대목은 제가 먼저 좀 두드러 맞을 각오를 하고 대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증조 할아버지는 화성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외경한테 권총을 갖다 총으로 5발을 맞고 즉사를 하신 그런 분 앞에서 또 이 우리 지부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참 죄송한데 저 청나라 태종한테 우리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합니다. 그 삼전도 굴욕비는 지금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창피한 걸 왜 거기다 그대로 두느냐? 실패한 역사, 패배한 역사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실패한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실패는 되풀이 말자 하는 거울로 역사적인 교훈의 현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서정주 선생의 경우 고창에 가보면은 저는 늘 먼저 1층에 그분이 부일했던 시, 행적 쭉 그걸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층에서 이제 그분의 시를 봅니다. 참 잘해놨다. 서정주와 같은 사람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배출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인이에요. 그분의 친일 절대로 칭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친일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세운 뒤로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 현장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배일했고 친일했고 부일했던 것은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이후에 반성을 해서 훌륭한 시를 만들었던 것은 또 그대로 보존해 주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떤 문학가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삶의 궤적하고 그리고 문학적인 성과하고 그걸 관련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로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부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주 교수님 발언 중에 조금 틀린 부분을 일단 짚고 넘어가고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2004년부터 고창 부안면 그 서정주 문학관에 가서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작년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정주 문학관에 있는 친일 작품 몇 편은 사실은 저희들이 얻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4층 골방 끝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층들은 전부 다 서정주의
문학적 성과나 성취로 다 도배돼 있어요. 아니 제가 볼 때 1층에 친일 아닙니다. 시가 있던데 아닙니다. 그건 올려갔나? 지금 4층 끝방, 골방 아무도 안 쓰는 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개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일단은 국가 자체는 그러면은 손을 떼라. 예산이나 재정 지원을 그만하고 이것이 국민적 공론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 판단 속에서 이분들은 진입하라고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평가하고 해야 할 영역이다. 예를 들면 군산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하위 기구라고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최만식 문학상을 지원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 평가 자체를 국가가 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평범한 상식에 의존해서 이것들을 평가할 수 있게끔 그런 자체로 놔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1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기준으로 해서요. 1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역사파로 세우기, 청산. 그걸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어쨌든 지금 올해가 대한민국 100년 그리고 3.1 만세운동, 독립운동 100년이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뒤늦었다고 앞서서 우리가 좀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도 다양한 기념 사업은 지금 경쟁적으로 좀 내놓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보세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기억을 소환해서 기념하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꼭 해야 될 일이고요.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없습니다. 경상북도에는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지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을 추진해서 1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공간이 있어야 학생이나 시민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죠. 근데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들 개개인의 기억에 의존하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주 교수님이나 우리 지부장님이 지금 서정주 기념관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호불호를 따지기 전에 가서 본다는 얘기죠. 근데 전라북도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전체를 기념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뭘 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새천년, 천년 얘기를 하지만은 앞으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자신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을 현창하기 위해서는 공간, 다시 얘기하면은 전라북도 독립운동관 기념관,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드는 그런 원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선양이라 하기도 하고요. 우선 그런 작업들은 좀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기 완산 시립도서관 자리가 일정 정도 지금 동학,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이런 부분들로 채워진다고 그래요. 그 투구봉 중심으로 해서 이랬는데 지금 저도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전주에 동학기념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한옥마을에 있는 것은 천도교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전주 자치단체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3.1운동 100년 올해 원년이라 생각하고 준비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열심히 지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일이죠. 그리고 전주시의 경우도 작년서부터서 계속해서 올해까지 노력해서 상당히 놀랄 만한 그런 공간들을 만들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것은 참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공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깝게도 그 한 15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올해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신흥학교 3.1운동 기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벌써 승강장 그거 꾸미는 성과 외에는 현재까지 지금 특별한 건 없거든요. 근데 100년의 역사를 1, 2년 만에 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노력들이 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지속성 있게 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강조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전라북도 독립운동가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작업, 그거는 뭐 영화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죠. 독립운동가 열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문영기 열사, 3.1운동회 이런 분들 어렵겠지만은 50선, 100선을 해서 치밀하게 열전을 제작한다면은 그게 거기에 나오는 자료들, 구술 자료든 기록물이든 그걸 갖다가 전라북도가 다 빅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출발한다면은 이제 늦었다고 하지만 방금 주 교수님 말씀 따라 열심히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은 성과들이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사를 편찬하는 전문 연구기관도 없고 독립운동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발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전도 좋고 뭐도 좋지만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이제는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김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 자체도 전라북도가 좀 그 차별 내지는 홀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국가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별 차별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되는 이 독립 3.1운동에 대한 재평가는 좀 14개 시군만이라도 조금 더 조직적으로 그 공통의 목표나 방향성을 가지고 좀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의 경우는 한 4년 전에 프로젝트를 발주해서 제가 익산의 독립운동사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익산의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었던 천도교 교도들의 활동을 제가 자세하게 재판 기록을 통해서 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라북도 시군의 각처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3.1 만세 운동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100년의 역사를 이 짧은 시간에 돌아보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독립과 항일의 역사 그리고 이것을 재정립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 준비한 시간은 다 됐고요. 마무리 말씀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올바른 방향을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호 지부장님. 사실 3.1운동 100년, 임시정부 100년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3.1운동 100년을 떳떳이 맞이할 수 있고 임시정부 100년을 떳떳이 맞이할 수 있는가. 현실은 사실은 낱말처럼 얽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다. 이제는 이러한 행사나 퍼포먼스 위주가 아니라 정말 연구도 하고 책도 발간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구해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전부 다 퍼져서 이게 어떤 교훈으로 삼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주영 교수님. 국가가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건 책무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국치를 학생들이 다 합니다. 국가가 기억하니까요. 9월 18일 이른바 만주사변 기념일이죠. 근데 대한민국에도 국치일이 있습니다. 8월 29일. 근데 대한민국 학생들은 국치를 잘 모릅니다. 왜냐? 국가가 기억도 하지 않고 기념도 하지 않고 교육도 시키지 않습니다. 3.1운동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3.1 독립선언 혁명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꼭 기억해야 할 도산의 말따나 백이민족이 영원히 유효하게 기념해야 할 일이고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3.1 독립정신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명준 교수님. 예. 3.1운동은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 한민족의 독립의지의 발로입니다. 당시 3.1운동을 직접 취재했었던 영국의 프레데릭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을 써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한국인들은
무저항으로 비폭력으로 만세를 불렀다. 그렇게 하면 독립이 올 걸로 믿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식민지인으로서 비겁한 줄로 알았었는데 비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알려주었다라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목적은 그겁니다. 세계 평화. 이걸 우리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 도민들이 먼저 선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인데요.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지금의 우리를 잊게 한 역사 충분히 자부할 만합니다. 더 이상 왜곡하지 말기를, 그리고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청산하기를, 바로 세우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